BJT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비에레 선생님 책의 챕터 10부터 11, 12장까지 쭉 이어져서 나갈 겁니다. 책도 반드시 같이 읽어보면서 강의를 쫓아오기를 부탁합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바이폴라니까 극이 두 개죠. 바이 두 개. 물론 이게 저기 의학 용어로는 그겁니다.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무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바이폴라라고 의학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극이 두 개다라는 뜻입니다. 이 극이 두 개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어쨌건 이 바이폴라 정션이니까 접합이 극이 두 개예요. 그래서 P와 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NP 이렇게 정션이 하나, 둘 개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MPN도 고민 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PNP 또는 NPN 접합 바이폴라 정션을 만들면 이 극이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니까 1번, 2번, 3번 노드라고 잡고 1, 2번에 흐르는 전류가 3번에 흘러가는 전류하고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이렇게 함수관계가 생겨요. 풀어봤더니 이게 저항의 값이 이 전류 값을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 여기 흐르는 전류도 높았다 낮아졌다 해요. 그러니 이런 모델을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2번, 3번인데 이 박스 안에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저항이 로우였다가 또는 R 하이였다가 얘 둘을 왔다 갔다 하죠. 뭐에 따라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 I3에 의해서 저항의 값이 로우, 하이를 왔다 갔다 해요. 리지스터가 트랜스퍼, 변형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값이 트랜스퍼, 바뀝니다. 그래서 줄여서 트랜스 리지스터,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PMP라고 하는 바이폴라 정션을 이용하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동작을 구현해낼 수 있어서 이를 합쳐서 BJT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그럼 그 BJT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기본적인 얘기들을 오늘 강의에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한 수십 년들을 뒤로 돌이켜 보면요, 이건 이제 나중에 강의에서 공부하겠지만 모스 테크놀로지, 특히 이게 N형, P형 해서 두 개가 서로 상보형이라서 Complementary MOS 기술이라고 해서 줄여서 CMOS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CMOS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어드밴티지, 장점이요. 이게 설계도인데요. 레이아웃, 설계도를 그렸을 때 트랜지스터를 동일한 면적에 CMOS 트랜지스터는 뭐 한 세 개가 들어가는데 BJT는 하나도 넣기 힘든 상황이 CMOS. 그래서 동일한 칩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넣기에 훨씬 더 유리한 게 CMOS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BJT가 소모하는 파워 양이요. CMOS 트랜지스터가 소모하는 파워 양보다 이게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파워 관점에서도 CMOS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뒤로 돌아봤을 때 한 1980년부터 해서 약 한 40년 동안 CMOS 기술이 거의 BJT의 도미넌스한 시대를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IC, 직접회로 프로덕트, 제품에 원래 BJT가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CMOS 기술이 BJT의 시장을 다 잡아먹었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훨씬 작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웨이퍼 위에 그려 넣을 수 있고 이 녀석의 파워 소모량도 상당히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CMOS이기 때문에 파워가 많이 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덴서티가 높으니까 동일한 칩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회로 또 몇 개 하나는 넣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넣을 수 있으니까 그 회로들로 구성된 전자 시스템이 훨씬 괜찮은 성능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대가 열려 있는데 지금 우리 BJT 공부하는데 왜 자꾸 BJT를 폄하하는 BJT 나빠요 이런 얘기만 하냐? 아닙니다. BJT는요 지금도 여전히 선호되고 있는 옵션입니다. 모든 직접 회로는 아니고요. 특정한 몇몇 IC 응용처에서는 여전히 BJT를 선호합니다. 왜 그럼 BJT 아직까지 쓰는데요? 아까 그 파워도 많이 먹는다고 했고 그 반도체 칩 안에 설계도를 그려 넣었을 때 차지하는 면적도 덩치도 엄청 큰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왜 써요? 라고 하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동작 속도가 모스 FET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증폭기로 활용하는 트랜지스터 중에 BJT를 쓰면 그냥 배럴도 아니에요. 형용사로 superior이면 거의 우월하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훨씬 더 높은 고유한 이 BJT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증폭률, 개인 이득이 모스 대비 훨씬 훌륭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집적회로 하이스피드 IC에는 여전히 BJ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팹리스에서 BJT 써가지고 뭐 초고속 IC 같은 거 만들면 이 파운드리도 BJT 서비스를 하나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요즘에 3나노 기술이 어떻다, 2나노가 어떻다라고 할 때 처음에 이것들이 출시될 때는 다 죄다 모스 트랜지스터 기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3나노에도 BJT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팹리스에 제공이 됩니다. 처음에 개발될 때는 다 모스만 개발하고 이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BJT를 활용하는 초고속 집적회로는요, 이런 최첨단 공정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28나노 공정, 14나노 공정,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는 BJT를 써서 개발하기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한 28나노에 머물러 65나노, 45나노 이 정도가 제일 가격 경쟁력이 있고 BJT를 써서 하이스피드 IC 칩 만들기 좋습니다. 뭐 여전히 단점도 있습니다. 파워 소모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칩에 BJT 개수는 한 10,000개 정도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밀어 넣으면은 파워를 너무 많이 먹어서요. 좀 곤란합니다. 그럴 바에야 모스 FET를 가지고 칩을 설계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게 있습니다. 어쨌건 BJT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고 그 활용되는 마켓은 개인을 굉장히 높여야 될 때, 증폭률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증폭기, 그다음에 동작 속도가 그 테라헤르츠급 대역대, 수백 기가헤르츠 대역대 있을 때는 여전히 BJT가 모스보다 꽤 괜찮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이 얘기들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모스 FET 기술이 더 좋아져서 BJT를 또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BJT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BJT의 종류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BJT의 여러 가지 좀 정의해야 되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BJT는 기본적으로 PNP니까 터미널이 단자가 3개입니다. 여기 P, N, 여기 왜 플러스가 붙어 있고 진하게 도핑됐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차차 알게 될 거고 미래를 위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일단 이 한쪽은 진하게 하고 보통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거 연하게 도핑하는 게 유리합니다. P뿔 N, P 마이너스 이렇게 설계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NPN이면 마찬가지로 NPN인데 이쪽은 진하게 반대쪽은 연하게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단자가 있는데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데요. 이 ER이니까 뭐뭐 하는 대상체들이겠죠.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이미트, 방출하는 겁니다. 피 뿌리니까 방출하는 게 홀이겠죠. 홀을 쏴줍니다. 컬렉트니까 수집하죠. 방출된 홀을 여기서 모아갈 겁니다. 이게 모스 구조에서 소스 역할을 하는 게 이미터고요. 컬렉터가 모으니까 하수구로 흘러보낼 거 아니에요. 드레인입니다. 이게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가운데 있는 베이스는 이제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베이스가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모스 구조에서는 이게 게이트가 이 베이스의 그 역할을 해당이 될 겁니다. 모스 공부할 때 또 나중에 BJT랑 비교해서 공부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래서 여기 메탈 접합을 가상으로 붙인 겁니다. 실제 이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아예 구조는 다른데요. 일단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PNP, BJT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붙였습니다. 자, 이걸 이제 회로 심볼로 그릴 때는 아래쪽과 같이 PNP는 이렇게 한번 꺾고요. 여기 짝대기 하나 긋고 또 이렇게 한번 꺾습니다. 요거는 가로로 그린 건데요. 세로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m가 있고 꺾어서 내려서 꺾어서 이쪽이 컬렉터 2m, 이쪽은 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PNP 구조입니다. 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PNP고요. MPN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MPN은 이렇게 꺾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데 이걸 세로로 그리면 이쪽이 컬렉터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쪽이 이미터. 이렇게 투 터미널 있고 이쪽이 베이스고 이번에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모스 구조를 공부할 때 이게 게이트, 드레인, 소스가 됩니다. 아까 저희 이미터가 소스를 했죠. 컬렉터가 드레인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화살표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N형 모스, N모스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이 녀석은 N의 반대인 P모스에 대응이 되는 건데요. P모스는 이렇게 그리고 이 컬렉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미터고 그러니까 여기가 소스 드레인이 되고 저기 게이트가 되는데 N모스하고 P모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기도 하지만 이러면 헷갈리니까 실제 모스는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하나 더 얹어서 이거는 P모스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이건 N모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BJT는 이 화살표를 보고 베이스에 들어오면 PNP, 나가면 MPN. 그래서 MPN이 나중에 N모스에 대응될 거고 PNP가 P모스에 대응이 될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요, 이 PN 접합을 공부했기 때문에 PN 기준으로 여기 P를 하나 더 붙이는 PNP 기준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PNP 기준으로 우리는 이쪽을 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투 터미널, 우리 앞서 공부한 PN 접합 다이오드는 터미널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뭐 이름 붙일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고 이쪽 플러스고 이쪽으로 전류 흐르고 양단의 전압차는 VA고 끝입니다. 더 정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BJT는요, 이게 단자가 세 개다 보니까요. 일단 전압이요, 짝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 명이 앉아 있는데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m 컬렉터 사이의 전압, 2m 베이스 사이의 전압, 베이스 컬렉터 사이의 전압,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야 됩니다. 또 전류값도요, 2m에 나가는 전류,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 이렇게 또 따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IEEE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IEEE입니다. 국제 전기전자공학회에서요. IEEE에서 그 컨벤션 약속을 규약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 IEEE 규약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터미널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양의 전류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건 IEEE 컨벤션인데요. 그냥 우리는 이게 피에레 선생님이 쓴 이 책은요. 위에 있는 요 구조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2m로 들어오면 베이스와 컬렉터로 나갑니다. 요걸 다 양의 전류라고 할 겁니다. 근데 IEEE 컨벤션은 이 flowing into a terminal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다 양의 전류라고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책의 내용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피에레 선생님이 쓰는 요 컨벤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2m로 들어온 게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로 컬렉터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고 요 홀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2m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IE는 눈치 있는 학생은 IB 더하기 IC가 되겠구나. 네, 이렇게 이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 PMP만 잘 이해하면요. MPN은 뒤집으면 됩니다. 보세요. I가 이렇게 해서 이쪽 빠져나오죠. IC 들어가요. 이 반대죠. 빠져나오니까 이 들어가고. 안 됩니다. 뭐 전압도 여기 뭐 서로 다 뒤집어 놨습니다. EC인데 C이고, EB인데 B이고, CB, BC 다 뒤집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화살표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올라가. 다 서로 반대로 뒤집어 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잘 이해하면 반대편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기 방법, 첨자로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빼기, 단합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 사이에 전압의 차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표기 방법을 V12라고 할 겁니다. 이거는 V1의 전압에서 V2의 전압을 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V21하고 V12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부호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기 방법도 네, 이건 뭐 쓸데없이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많이 쓸 거라서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V2B를 했으니까 NPN 타입은 B로 해서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뭐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보면요. 그 PN 다이오드 공부한 거의 확장판이 BJT예요. 그래서 몇 가지 복습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리뷰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접합이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다 공부를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접합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무시할 만한 수준의 모조리티 캐리어의 확산 전류값이 있을 겁니다. 이 정션을 가로질러 흐르는 모조리티 캐리어의 확산은 없다라는 거니까 실제 리버스 바이어스 걸면은 이렇게 밴드 밴딩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N형 반도체 쪽의 전자가 모조리티 캐리어가 이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죠. 이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런 게 존재했죠. 이 P형 반도체 쪽의 전자, 이게 소수 캐리어죠. 소수 캐리어는 이쪽으로 공핍층 엣지에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요 공간 안에 있는 소수 캐리어는 요 안으로 쏙 들어와서 땅땅땅땅 계단처럼 내려가서 전류를 흘립니다. 이 전류는 바이어스를 리버스를 마이너스 몇 볼트를 걸어서 이렇게 이 폭포의 높이를 이렇게 높인들 들어가는 유입량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방향으로 흐르는 일정하게 흐르는 포화 전류의 값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리버스 바이어스의 전압값을 키우고 줄이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션을 가로질러 흐르는 소수 캐리어의 드리프트 때문입니다. 요 공핍층 안에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예, 홀이 요렇게 전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쏙 들어오기만 하면 요 내부에서 적기장에 의해서 드리프트 되어서 줄줄줄 흐릅니다. 대신 그 양은 내가 인가하는 외부의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무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된다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양은 그럼 실제로 리버스 바이어스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결국은 정션 인근에 있는 소수 캐리어가요. 얼마나 많이 생성되느냐, 생성률, 제너레이션 레이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을 때 이쪽 편에서 전자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생성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양도 결정되고 들어가는 양에 의해서 세츄레이션 커런트 I 낫이 결정이 될 겁니다. 다이오드 커런트 I 낫, I 낫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거요. 그러니 요 제너레이션 레이트 되게 이 리버스 커런트,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결정하는 요인이구나. 또 머릿속에 한 번 더 얹어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접합이 있으면 지금 이 타겟은 여기입니다. PNP가 있을 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뒤편에 있는 요 놈은요 보통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동작할 거고요. 이 앞쪽에 있는 놈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 겁니다. 이 이유가 아마 눈치가 있는 학생이 2m니까 볼을 많이 쏴야 되잖아요. PN에서 볼 많이 N으로 넘기려면 포워드 걸어야 훅 넘어갑니다. 그럼 요 반대편은요, 요거랑 반대되는 걸 걸어가지고요, 어, 컬렉팅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은 이쪽 부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리뷰를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럼 리버스 커런트를 할 때는 좀 증가시키려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증가시키면 리버스 커런트, I 낫도 증가하긴 하겠죠. 네. 이거 어떻게 증가시키지? 오늘 배웠잖아요. 포토 다이오드 아까 빅 줘가지고, 어, EN 접합에 이 특히 여기 공핍층이 있는 이곳에 EHP 생기게 하면 아까는 IOP라고 했죠. 옵토 일렉트로닉 OP. 요거 증가시켜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적인 캐리어들의 엑시테이션이니까 EH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거 있잖아요. 아까 IVA에서 원래 no light면 이렇게 생기는데 빛을 비추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 갭이 실제로 라이트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요만큼 늘어났다는 건 I 낫의 saturation current가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 요만큼밖에 안 늘어던 게 이만큼이나 늘어나는 거죠. 방법은 뭐에 의해서? 빛 쏘면 돼요. 근데 BJT에다가 빛을 매번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지? NP 접합이 PN 접합이에요. 여기에 양단에 전압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P에 있던 홀이 이쪽으로 아니 전자가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양은 이 양단의 전압을 리버스 바이어스를 몇 볼트가 하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질문은 리버스 바이어스 된 PN 다이오드에 어떻게든 소수 캐리어를 반대편으로 많이 넘기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공부한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지적 회로는 빛에 노출해서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빛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방법은 하나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더 주면 됩니다. 전자 더 줄게입니다. 소수 캐리어를 더 많이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이게 중요한 거. 어딘가에서 쏴주면 됩니다. EMP 보세요. 요거 리버스예요. 여기 있는데 이 N형의 소수 캐리어인 이 홀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또는 여기 있는 전자를 일로 보내지만 지금 주인공이 요 놈이 돼서요. 지금 홀로 설명할게요. 많이 보내고 싶어요. 빛을 쏘면 되나요? 빛 안 된다니까요. 그럼 방법은 정기적으로 주입하면 돼요. 그럼 주입할 수 있는 주입기를 하나 달면 되겠죠. 주입기. 홀을 많이 주입하는 놈. 홀 방출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홀 2m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P를 하나 갖다 붙여요. N형 뒤에다가. 그리고 이 PN 접합에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요. 여기 있는 홀을요. 와장창 때려 넣어. 그럼 여기 N형에 있던 소스 캐리어를 P형으로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있는 MP 접합에 소스 캐리어의 홀을 와장창 P로 넘겨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요 MP 접합의 세츄레이션 커런트 레벨을 확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건데요? 근데 요게 바로 이미터고 요 가운데가 베이스가 되고 이쪽이 컬렉터가 돼서 이미터에서 컬렉터까지 전류를 흘릴 때 그 흘리는 제어를 누가 한다고요? 누가? 이제 이미 답이 나왔죠? 요거예요. 여기.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얼마나 전류를 흘리냐. 결국 베이스에 들어오는 커런트 ID 그 홀이죠. 홀. 커런트에 의해서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가는 전류가 결판납니다. 이 트랜지스터 동작이에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봅시다. 하나. PMP 오퍼레이션. 정량적인 건 뒤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지저분한 수학을 써서 BJT의 전류전압 관계식들을 막 보일 겁니다. 뭐 하이퍼 사인도 나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건 뒤로 미루고요. 정성적으로 도대체 PN 접합에 P를 하나 더 사실은 MP 접합에 P를 붙이는 겁니다. 엄밀히 이 다이오드 이 BJT를 잘 설명하려면 요거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데 위에 N에 있는 소스 캐리어인 홀을 P로 잘 넘기기 위한 방출기를 하나 붙이고 여기 있는 많고 많은 다스 캐리어인 홀을 N으로 넣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PN 접합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게 PMP인데요. 자, 이 PMP라고 하는 BJT의 동작 먼저 봅시다. 여기 나온 대로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된 2m 쪽의 PN 접합 얘입니다. 얘. 이 N 접합의 여기를요 2m 정션이라고 합니다. 2m 정션 또는 2m PN 정션 해도 됩니다. 얘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갑니다. 이유도 간단히 미리 먼저 설명했습니다. 2m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 홀을 쏴준다는. 그럼 여기 N형에 있는 이 소수 캐리어를 이쪽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소수 캐리어를 어떻게든 요로 최대한 증가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자, 그 포워드 바이어스는 2m PN 정션이 활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입한데요. 말은 소수 캐리어를 어디로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컬렉터 PN 정션이니까 요 정션입니다. 여기 PN 정션을 컬렉터 쪽이라고 해서 컬렉터 정션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보통 동작시킵니다. 이러면 이 화살표 이제 이해될 겁니다.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이거죠. 이거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전류 결국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홀이 쭉 QNR 영역을 디퓨전 되어서 빠져나오겠죠. 그놈 컬렉터 전류는 뭐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베이스하고 이미터 정션 여기입니다. 여기에 홀을 얼마나 잡아 넣어줬느냐에 의해서 여기 튕겨져 나오는 놈이 결판납니다. 머릿속에 얘 원래 없다라고 생각하고 NP 다이오드를 리버스 바이어스 걸면 나오는 전류값은 정말 미미할 겁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을 때 미미하게 흐르는 그 세츄레이션 커런트요. 근데 이놈을 내가 올리고 싶어요. 방법이 뒤에 이미터를 붙이고 이미터와 베이스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홀을 와장창 넣어서 내가 저 컨트롤하죠. 홀 내가 넣고 있어요. 내가 넣었더니 이 뒤에 나오는 컬렉터 단의 전류값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요 새까맣게 칠한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컬렉터 커런트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베이스 이미터 정션.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정션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그러니 양단의 전압차가 얼마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양단의 전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이놈하고 상관이 있어요. 즉 제3의 단자에 의해서 1번, 2번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글을 하나씩 읽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용어, 처음 나오는 용어라서 액티브 모드라고 합니다. PMP, BJT가 보통 증폭기로 동작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동작 모드입니다. 액티브 모드인데 그 모드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이미터와 베이스의 전압차죠. 이게 그러니까 VE 빼기 VB라고 했죠 앞에서. 근데 이미터가 P형이고 베이스가 N형이에요. 그러니까 PN 쪽에서 이쪽이 P고 이쪽이 N인데 뺀 게 0보다 크니까 P가 전압이 높죠. 포워드 바이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터 정션의 양단은 포워드 바이어스. 대신에 VCB가 음이죠. 이 말은 VC 빼기 VB인데 VC가 여기죠. 컬렉터 P형이죠. 베이스죠. N형이죠. 이게 P형, 이게 N형인데 뺐더니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죠. 이거 P형이 전압이 낮다는 거죠. 이쪽이 전압이 낮아요. PN 접합에서 전압이 P형이 낮으면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PNP BJT에서 이미터 정션은 포워드, 컬렉터 정션은 리버스인 경우를 이 BJT는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한다라고 할 겁니다. 가장 널리 쓰는 모드라서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정도만 일단 하고 또 다음 얘기로 갑시다. 이 BJT 얘기 중에서요. BJT 3개의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BJ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소자를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 나중에 MOSFET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는 더 자세히 또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이거는 회사 가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채널 길이를 짧게 만드세요.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는 얇게 해야 됩니다. 정션의 깊이는 얕게 만들어서 숏 채널 이펙트를 극복해야 됩니다. 등등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BJT는 그러면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하는 게 가장 좋은 BJT를 만듭니까? 라고 물으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예습을 해오면 다음 시간에 BJT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언급하고 뒤이어서 각각의 동작 모드, 오늘 배웠던 액티브 모드를 좀 더 상세하게 PM 다이오드 지식을 기반으로 소프 모드, 액티브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 하고 늘 해오던 대로 일렉트로스태틱스부터 출발해서 DC 특성, AC 특성,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로 넘어갈 겁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